어, 저에게 연기란 국가고시 같은 것 같습니다. 연습실이라는 고시원에서 매일같이 연기 공부를 하며 살고 있는 고시생이 저고, 제가 되기 위한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기란 고시 공부 같습니다. 판사님은 지금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재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뭘 알고 거기 있습니까? 에? 너가 벌써 시집갈 나이구나. 오빠, 나 29살이야. 아주 간당간당해 요새. 너 동안이라 괜찮아. 취업하니까 바빠서 연애 못하고, 출근하면 야근이고, 야근 끝나면 또 출근해야 되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게 사는 거니 오빠야? 오빠는 잘 돼간 여자 없어? 야, 나이 많고 돈 없는 남자 누가 좋아하냐? 그건 그래. 그래도 생기겠지. 저기요. 저기요. 누구세요? 저예요. 아까 뽀뽀했던. 뽀뽀요? 아, 저는 모쏠이라 뽀뽀 못 해본 지 전생까지 합쳐서 한 10,000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누구세요? 여러분은 지금 배우가 캐스팅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가 되어가고 있는 윤상돈입니다. 대기를 하면서 또 떨렸지만 인사를 드리고 나니 더 떨리네요. 제가 이런 무대가 처음이라 망설였지만 이것도 경험이다,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관련 레퍼런스 영상들을 찾아보니 대단하신 분들만 나오시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말주변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전 그냥 제가 살아온 얘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저의 도전을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함께 지원했던 친구들이 떨어지면서 전교생 중 저 혼자 낯선 학교를 가는 대참사가 일어나죠. 다행히도 저는 학교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여름방학이 다가오죠. 이제 막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려 하는데 말이죠. 용돈을 타서 쓰는 학생 신분으로 방학 때 매일 나가 놀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학교 정문 옆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청소년 극단 단어 모집. 연극이 뭔지, 연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놀려고 했던 명분이 연극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일에 이렇게 빠져들게 될 줄은. 그저 친구들과 놀려고 찾았던 명분이 꿈이 되는 순간이었죠. 제대를 하고 복학을 기다리며 알바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대학 동기 형에게 전화가 옵니다.
극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었으니까. 극단에 들어가서 아동극으로 데뷔를 합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출연료를 받은 첫 작품이니까 데뷔인 거죠. 공연 스케줄은 대부분 월요일 아침에 지방으로 출발해서 일요일 밤에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뭐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건 괜찮았어요. 뭐 20대니까 쌩쌩했죠. 하지만 성인극에 대한 갈증 그런 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성인극이란 19금 막 이런 게 아니고 관객이 성인인 그런 연극입니다. 그 관객이 청소년이면 청소년극, 아동이면 아동극 이런 식이죠. 성인극 무대에서 연기를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관객들과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고 싶다. 그래서 2년간 2편의 아동극을 경험하고 극단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고작 아동극 2편의 경력밖에 없던 저에겐 오디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좌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실력도 부족했고 극단 생활하면서 복학 기간도 지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고 고민하던 차에 예술인들을 교육하는 단체를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치고 함께 수업을 받던 선배님이 제안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극단인데 거기 가보지 않을래? 연기에 목말라 있던 저는 담비 같았죠. 그렇게 저는 지역 극단에서 연극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연극제도 나가보고 정기 공연도 해보고 하지만 1년 내내 공연을 하는 단체는 거의 없죠. 공연이 없는 기간에는 서울에 올라와 알바를 하며 오디션을 보지만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 나 안 써? 알았어. 그럼 내가 나를 쓸게. 젊은 패기에 극단을 만듭니다. 망했습니다. 쫄딱. 사업자를 내고 연극 지부의 지원을 받아 작품을 제작합니다. 아주 바쁜 나날이었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공연이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 배우들 출연료를 시작으로 극장 대관료에 각종 경비들이 빠져나가고 나니 제 수입은 없었습니다. 아니, 작업을 하면서 사비를 포함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이러다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망해놓고도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이었다. 그 후 가족 뮤지컬을 하게 됐고 약 1년간 세 작품은 연달아 하게 됩니다. 이때 제 나이가 29, 30대를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이뤄놓은 것도 없고 번듯한 대표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도 생각을 해야 하고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시작한다면 아직 늦지 않은 나이. 저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디보와 슈퍼밴드라는 공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디보, 주인공이었죠. 연습 쉬는 시간에 배우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푸념을 하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인형탈을 쓰고 얼굴도 안 나오는 작품을 하니 이제야 주인공을 한번 해보는구나. 해봤으니 됐다. 이제 난 현실을 볼란다. 전 몰랐는데 제 뒤에서 연출님이 들으셨나 봐요. 아주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얼마나 해봤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거작 곶핥기만 한 주제에 건방 떨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할 거면 지금 당장 관둬라.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대에 처음 섰을 때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구나. 고작 무대 몇 번 서봤다고
굉장히 교만했구나. 초심을 찾자 생각했죠. 초심을 찾고 나니 마인드가 달라졌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에 가서 직접 프로필을 내고 메일 접수도 하고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반복을 하죠. 노력이 가상했는지 그 캐스팅 에이전시에서 섭외 전화가 왔고 드라마 아이리스2에 단역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데뷔하는 순간이었죠. 앞으로는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하지만 저는 얼마 안 가 알게 되죠. 저와 같은 배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시작일 뿐 갈 길이 멀다는 걸.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프로필을 돌리며 지역 극단에서 배우 활동을 이어갑니다. 여고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역할로 작품에 출연을 하고 중고등학교 연극 강사로 수업을 하며 3년간 다양한 경력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제자리. 많이 달려왔다 싶다가도 돌아보면 다시 제자리였죠. 작품을 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프로필을 돌리고 알바를 병행했지만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적지 않은 나이가 됐고 밥은 먹고 다녀야 하니까요. 일단 돈을 좀 벌어놓자. 그때 후배에게 연락이 옵니다. 프로축구단에서 팬 유치를 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데 같이 하자. 오케이! 그렇게 프로축구단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좋은 게 초등학교에서 견학을 오면 축구장을 소개시켜주고 같이 뭐 놀이도 하는 그런 단순 업무였고, 여름에 초등학교가 방학을 하면 자연스레 저도 7, 8월을 쉬게 되었죠. 방학이 왔고 쉬는 중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호프집을 놀러 가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공연을 하며 바쁘게 지내는 동안 단편 영화 감독님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나 2달 정도 쉬는데 그냥 놀고 싶지 않다. 나랑도 하나 하자. 그렇게 해서 오프닝 영상에 나왔던 단편 영화 34살이 만들어집니다. 얼마 후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 다음 시즌에도 함께 하자는 구단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불안정하지만 배우가 되기 위해 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프로필 사진을 찍고 PPT 작업을 해서 프로필을 투어하고 오디션을 보고 그렇게 진짜 몇 개월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합격 전화가 옵니다. 저는 그렇게 창거리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만난 동갑내기 친구 덕분에 오프닝 영상 마지막에 나왔던 단편 영화 낚시꾼들도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바빠집니다. 프로필 투어를 하고 오디션을 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프로필을 돌리고 캐스팅이 돼서 촬영 진행 중인데도 저는 촬영 없는 날 쉬지 않고 새로운 작품에 프로필을 돌리고 그렇게 수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출연작이 조금씩 늘어나고 출연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지금은 출연 후 개봉을 기다리는 작품도 있고 오디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배우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난 왜 항상 제자리일까? 작품을 하고 나면 제자리, 다시 다른 작품을 하고 돌아와도
제자리. 근데 그 의문이 얼마 전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풀렸습니다. 저는 하나의 작품이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제자리가 아닌 조금은 앞에 섰던 것입니다.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씩 앞에. 저도 모르게 머물지 않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버티며 느리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좌절과 희망을 오가며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힘들어도 버티고 도전해 보세요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주위에 매일같이 치열하게 도전하면서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긍정의 말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오늘 저의 도전 어떠셨나요? 말주변도 없는 제가 긴장까지 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가 되어가고 있는 윤상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